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연애를 참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 그때 긴 연애를 하면서 잠깐 결혼 전에 아내가 혼자 지내던 자취방에 제가 얹혀서 반년 가까이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10년을 넘는 시간을 알아오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서 그런지 솔직히 눈만 봐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둘이서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시간도 언젠가부터는 의무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의무감이 들기 시작하니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아내 또한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지요. 두 사람 만난 기간이 길고 오래 알았기에 정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2년 차인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 계획을 위해 의무적으로 나를 잡아서 하다 보니 이게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와는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숨이 막힌다는 경험을 해보신 사람들이라면 제가 느낀 감정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술자리에 나간다면 빼는 타입은 아니지만 밖에서 여럿이서 분위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면 먼저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단 느낌을 가질 때 저를 도와주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맥주였습니다. 편의점만 가도 세계 맥주가 종류별로 판매되고 있고 요 몇 년 동안 또 국내에 신기한 맥주들이 여러 개 나와서 그런지 한두 종류씩 즐겨보다 보니 어느덧 이게 취미처럼 되더군요. 맥주 한 캔도 술이라고 조금 알딸딸해지니까 잠도 빨리 오고 맥주 한 캔 열어놓고 TV 보고 그러니 시간도 빨리 가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나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해 맥주 몇 캔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예전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를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지요.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졸업 이후 연락 한 번 따로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사실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는데 저도 그 친구도 서로를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신혼집으로 사는 곳이 원래 제가 살던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편인데 익숙한 얼굴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이 친구도 알고 보니 결혼을 했고 신혼집으로 신도시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저랑 같은 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동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신도시 이사와서 회사도 출퇴근이 용이하고 마트 같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였지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아내 말고는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고 만나기도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무리해서 서울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저는 또 따로 대리비나 택시비 같이 집에 돌아오는 교통비를 추가로 생각하니 솔직히 그 부분이 용돈 타 쓰던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겁니다. 이 친구는 술 마시는 걸 특히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신도시로 이사 오고부터는 대리비 걱정에 술을 아예 안 마시고 집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하니 결혼하기 전처럼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못 마시고 하게 된 게 너무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편의점 앞에서 둘이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녀석이 저한테 가끔씩 둘이서 동네에서 술이나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친구는 술이 고프고 저는 집에 있기가 힘들었기에 사실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편의점 앞에서 친구 녀석과 회포를 풀고 있는데 친구는 와이프가 친구 귀가가 늦어지니 걱정이 되었는지 편의점까지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간다고 나온 녀석이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걱정이 되었다고 찾아왔는데 저랑 있는 걸 몰랐는지 저랑 눈이 마주치자 조금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대로 편하게 입은 상황에 적당히 가릴 수 있게 외투 하나만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여미고 있던 외투 앞섬을 풀고 얼굴을 가려서 오히려 외투로 가려놓았어야 할 몸매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 드러난다는 걸 눈치 못 채고 화장 안 한 얼굴을 가린다고 저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까지도 계속 자기 얼굴 부분만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멀어지는 친구 부부 모습을 보면서 내 아내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실증이 나서 그렇지 스타일은 발군이거든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편이긴 한데 아내는 저희 또래 당시에 유행하던 마르고 길쭉길쭉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에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해도 들어갈 곳 들어가고 나올 곳이 나온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달리 보이긴 하더군요. 그날 연락처를 교환한 김에 친구 녀석이 벌써부터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 주 주말에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배달 음식 간단하게 시켜도 되는데 친구 녀석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지 와이프 시켜서 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놨더군요. 그날은 밤이 깊기도 했고 친구 와이프가 얼굴을 그렇게 가리려고 노력을 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제가 온다고 해서 화장까지 하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더군요. 집에서 하기엔 조금 과한 화장이긴 하지만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과 살짝 살집이 잡혀 통통한 볼따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본 날에 얼굴을 가린다고 앞섬을 풀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긴 했지만 집이라서 그날은 외투도 입지 않았던 상태라 오히려 파격적이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자꾸 그 미모에 시선이 가서 와이프 몰래 쳐다보느라 힘들었지요. 제 아내가 스타일도 좋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형이긴 한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볼륨 쪽에서 자격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친구 와이프처럼 볼륨 있는 사람을 보며 뚱뚱하지 않냐 하면서 저한테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더욱더 예상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제 아내보다 연하이긴 한데 제 와이프한테 꼬박꼬박 언니 그러면서 잘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본인의 컴플렉스 때문인지 친구 와이프한테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의외로 제 친구 녀석이 제 와이프랑 죽이 잘 맞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취미생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몰랐던 아내의 취미를 알고 보니 제 친구 녀석도 그쪽에도 관심이 있던 녀석이었던 겁니다. 제 또래분들이 계신다면 아실 텐데 어쨌든 저희 세대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해가 갈수록 발전하던 시기에 청춘을 보낸 세대잖아요. 아내는 들꽃 같은 거 출사 나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라 했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다 처분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한참 빠져서 100만 원 넘는 렌즈도 가지고 있고 그랬다네요. 친구 녀석은 지금도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대화를 한참 나누더라고요. 저랑도 그닥 깊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 그 친구가 그런 쪽에 취미가 있을 줄은 몰랐지만 아내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으니 그건 다행이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물어보니 아내도 그날 자리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실 아내 또한 신도시로 이사와가지고는 마음 맞는 친구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다 같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좀처럼 친구 와이프랑 제 아내가 친구 사이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제가 친구 녀석하고 단둘이 술 마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밖에서 마시는 게 좋았거든요. 여럿이 노니까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생겨서 그런지 그런 점도 좋았지요. 친구 와이프랑 아내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친구와 제 와이프가 이따금씩 취미생활 이야기로 대화를 길게 나누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 와이프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나랑 놀자고 그 대화를 끊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참 좋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고 사실 대화 주제에 공통사도 없고 제가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사람을 엄청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착한 얼굴과 몸만큼이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던 친구 아내였지요. 그래서 친구 녀석하고 제 아내가 사진 이야기로 대화에 꽃을 피우고 있으며 저는 나름대로 친구 와이프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넷이 모여서 또 동네 맛집에서 간단한 술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제 아내 좀 빌려도 되냐입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했는데 친구 와이프도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그때가 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랍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으려면 어디 험한 곳은 아니지만 야산 같은 데 올라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나요. 그런데 지 와이프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추위도 많이 타고 풀벌레도 무서워해서 야밤에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친구 녀석이 혼자서는 뭘 죽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은 당연히 저도 같이 가자고 물어본 거니 별 걱정은 없었지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 혼자서 괜찮겠냐니까 자기는 그날 친정 가면 된대요. 아내 취미에도 동참해주고 저도 이참에 아내랑 좀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따라 나가기로 한 거지요.
하지만 정작 그날 당일이 되니까 저는 회사에 야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친구도 아내도 의심하던 그런 게 아니고 괜히 저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온다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지요. 다음 날에 아내가 친구 녀석이랑 다녀와서 고맙다고 제가 신경 써준 덕분에 잘 놀다 왔다고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방 안에 못 보던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있길래 저 건 뭐냐고 물었더니 와이프가 흠칫 놀라면서 친구가 선물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못해도 100만 원은 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걸 선물로 줄 수 있나 싶었네요. 아내가 컴퓨터를 켜면서 자기가 찍어온 별사진이라면서 보여주는데 뭐 대자연이 경이롭기는 했지만 실력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이 어려웠던 거지. 그 뒤로는 친구 녀석이랑 제 와이프랑 해서 카메라 들고 나가서 사진 찍고 들어오고 그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도 취미가 생겨서 조금 밝아진 듯 했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의심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또 쉬는 날이라고 둘이 취미생활 나가서 저 혼자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저도 모르게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밤 11시쯤에서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에 와 있어야 할 아내도 없었고 시간도 늦어서 안 해겠구나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술에 떡이 된 아내를 들쳐업은 친구 와이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두 사람이 야외로 사진 찍으러 다녀왔다가 집에 와서 의기투합을 했다네요. 왜 나는 안 불렀는가 했더니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자느라 그 전화를 못 받았던 거예요. 데리러 오라고 전화도 했는데 그 전화도 못 받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술 안 마신 친구 와이프가 억지로 제 와이프를 끌고 돌아온 거고요. 다 제가 전화를 안 받은 탓이니 죄송하다 사과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르고 계속 자더라고요. 뭐 얼마나 재밌는 취미생활이길래 남편 친구랑 저렇게 둘이 놀러 다니나 싶었지요. 그러다 문득 아내의 디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디카는 핸드폰처럼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원만 켜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들꽃도 있고 고양이 사진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림이 좋으면 셔터를 누른 것 같더라고요. 사진이 한 400장 정도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아내가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도 진심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에 사진을 몇 장 정도 넘기다 보니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진들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아내의 디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찍힌 날짜를 보니 맨 처음 둘이서 별사진을 찍겠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그날 야영 준비까지 마치고 두 사람이 찍으라는 사진은 대충 찍고는 둘이서 야영하는 내내 들러붙어 있는 사진만 찍어댄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일단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 그 사진들은 제가 재빠르게 제 핸드폰으로 옮겨놨지요. 둘이 그동안 취미생활 다닌다고 나가놀면서 얼마나 붙어먹었는지 싶더군요.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그날뿐이었지만 그 뒤로도 단 둘이 여기저기 붙어다니고 야외로 나가고 했으니 안 봐도 뻔하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저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랑도 딱히 뭘 하는 건 아니고 관계없이 지낸 시간이 꽤나 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다른 놈, 그것도 한 동네 사는 제 친구랑 붙어먹는 걸 이해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괜히 친구 와이프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는 건가 싶었지만 따지고 보면 친구 와이프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않나 생각했지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신뢰와 믿음을 배신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진은 이미 증거로 가지고 있고 어디서 뭘 했는지는 카드 기록을 몰래 봤는데 마땅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꼴의 남자라고 나가서 다 계산을 했나 싶었지요. 그래서 결국 친구 아내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 카드 결제 기록을 보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나오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친구 와이프를 불러내서 이 사실을 낱낱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진까지 보여줘야 했네요. 친구 녀석 와이프도 저처럼 엄청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크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순수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여태까지 의문스러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아내랑 친구가 사진 찍으러 다녀온다는 걸 제가 허락했을 때 이 상황을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이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요. 무슨 말이냐 물으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다가와 입을 맞추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게 바로 정답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친구가 둘이 취미생활을 같이 즐기게 해준 건 우리 두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동의였던 거고, 친구와 아내가 시간을 즐기는 만큼 저도 친구 와이프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되었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친구 와이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알아보니 신도시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꿈꾸는 부부들이 많다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는 저희 부부가 아니고 다른 한 부부와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쪽 집은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는 취미 생활은 없고 그냥 서로 그게 목적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친구랑 친구 와이프도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다른 의미로 좋은 시간을 또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부인 저희가 더 마음에 들었고 길고 오래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에 친구 와이프랑 같이 공유할 취미가 없더군요. 공통 관심사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 와이프는 자기는 이 편이 더 좋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뭐하고 그런 거 피곤해서 딱 질색이라고요. 언제까지 이러한 만남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오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없어도 이해관계만 맞는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비일비재한 일이니 저도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새 인생의 활력소를 즐기려고 합니다. 덕분에 아내와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서로 전전긍긍하며 해결시켜주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서로 해결이 되고 있으니 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가 얇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하였는데 결국 큰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 결혼한 제 잘못도 분명히 있겠다만 그래도 그 큰일을 저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하여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남편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용돈으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의 말대로 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손해도 보았지만 10% 수익도 내보고 30% 수익도 내보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래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두 달은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선물도 사오고 생활비 통장에 많은 돈도 보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라며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렸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고 코인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 여전히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끝내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과 저와 상의 없이 대출과 퇴사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변명도 다 듣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곧장 따라왔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을 쉬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보는 앞에서 코인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과 퇴직금 등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투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되었고 첫 달과 두 번째 달만 수익이 났고 그 후로는 계속 손실만 발생하여서 현재 약 1억이 조금 넘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희 결혼하면서 각자 싱글일 때 벌었던 돈과 살았던 원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집인데 코인하면서 잃은 돈 때문에 원금 상환도 못하고 수입도 없어서 다달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약 7천만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고요. 결국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하고 남은 돈과 집을 팔고 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긴 한데, 추운 겨울에 남편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해서 길거리로 내쫓겨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신 건지 코인으로 다시 벌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태도 때문인 건지 결국 시부모님들을 부르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시부모님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매몰차게 시부모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시고 시부모님들이 나머지 대출금을 시간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이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은 팔고 작은 전세 빌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니 수중에 2천만 남짓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코인으로 복구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며칠을 졸랐고 이미 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마음껏 해보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잃으면 다시는 코인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서 다시 성실히 살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되기에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 몇 개월간은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었는데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 적지만 주는 것이 어디냐며 감사하게 받았고 나름 잘하고 있겠거니 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되어가냐고 묻고 싶지만 부담만 줄 것 같아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전세 빌라의 재계약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소리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저희에게는 목돈을 주면서 좀 더 좋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받았던 생활비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받아간 2천만 원을 넘겨더군요. 나름 남편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것뿐 그전 집값 정도까지는 자산이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고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도 늘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큰돈을 투자하면서 막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모든 사건들이 공개가 되고 다시 시작하니 투자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즘은 다른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할지 오피스텔들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걸음 삼아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한 후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 꾹꾹 참으며 살아왔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의 남편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황으로 꿈에 나와서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이 어려운 건지 두 번째는 쉽다며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길래 요즘은 제가 남편의 투자금은 제외한 모든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전과 같은 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건강하고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알아서 생기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긴박해진 저희 부부는 날짜를 지정해서 매번 아이를 가지려고 숙제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노력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내가 뱃살 찌고 담배 많이 피는 저를 탓하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퇴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조깅도 하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 먹고 담배는 아내 몰래 조금씩 피긴 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당최 임신이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처럼 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니 형부랑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왔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면목 없다고 우리 집에 잠깐 온다네. 그래도 되지? 처형이 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을 한 처형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워낙 털털하고 그래서 저와 잘 통하기도 했고 친구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형님과 다투고 장모님 댁에 가더니 이제는 면목 없다고 저희 집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짠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처형이 왔고 처형은 그간 고생을 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처형은 아내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외모이긴 했었는데 뚱뚱하진 않았어도 날씬한 아내보다는 살집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와 비슷하게 날씬해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이 빠졌는데. 남편놈이 이번에는 회사 신입이랑 바람 폈는데 아주 고맙네. 나 살 빠지게 만들고 이뻐지게 만드네. 고마운 인간 같으니라고. 처형, 그래, 그렇게라도 웃는 거 보니 좋네. 처형 기분이 별로이고 술이 한 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오늘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형 위로도 해줄 겸 셋이서 형님 뒷담화 삼매경에 빠지고 재밌는 수다에 대낮인데도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조금씩 업되더라고요. 한참을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의 전화가 들려왔고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취했는지 눈도 풀리고 혀도 꼬아지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가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시면 안 된다면서 술 안 마신 자신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아내는 20분 거리에 장모님 댁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술 안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나가더니 술꾼인 저와 처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막판에는 처형이 기분이 많이 업됐는지 TV에서 걸그룹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며 막 웃었는데 술 취한 와중에도 웨이브하며 은근히 도발적인 댄스도 포인트 맞춰 제법 따라하더군요. 와 처형, 걸그룹 데뷔해도 되겠는걸?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처형을 두고 바람이 났대? 제부, 내 남편이 온갖 여자들을 밝혀대서 그렇지 내가 살도 빠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남자나 다 꼬실 수 있거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당장에 제부도 나보면 넘어갈걸?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며 말한 거였었는데 형님 일도 그렇고 처형이 예민해졌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성큼성큼 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걸치는 겁니다. 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이 왔는데 그때 처형이 눈치챘는지 푹 하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 같은 처형으로 절대 여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자같이 느껴진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하자 처형은 오늘 술판은 끝내야겠다며 이따가 아내가 오면 깨워달라며 졸리다고 방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술을 다 마시고 나서 그런지 너무 졸렸습니다. 거실에서 테이블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술이 엄청 취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잠에서 깬 저는 너무 졸려서 처형이 있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이 누워 있었는데 술 취한 저는 방금 전 처형이 방에 들어간 걸 깜빡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처형이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제 아내와 비슷한 뒤태에 처형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뒤로 가서 꽈아가 났습니다. 아이고 품에 쏙 들어오는 내 자기. 술 마시니까 더욱 생각나네. 어때? 자기도 좋지? 처형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술이 취했고 졸린 상태였는데도 그때 아내인 줄 안 처형의 뒷모습을 보고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불을 걷어올리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슬금슬금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좋았는지 저는 더욱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니 아내로 착각한 처형은 없었고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엄청 마시더니 벌써 잠든 거야? 그러게, 제부가 나보다 술이 약한 줄은 몰랐네. 이거 치워주고 나는 저 방 가서 쉬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처형이 집안 불화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형 얼굴을 봐야 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는데 처형은 평소 때와 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도 술김에 아까의 상황을 잊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형의 태도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은 가볍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난다며 오늘 저녁을 직접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는 처형만 있었어요. 처형은 집에 아이를 보고 집안이라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형님 얼굴 보기는 싫다며 저희 집에 며칠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형과 둘이 저녁을 먹다가 처형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어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며 술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간 사이에 처형이 아내 옷을 입은 거예요. 집사람 옷이 편하고 예쁘다면서 면원피스를 입었는데 언뜻 보기에 정말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처형과 가볍게 마시고 술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처형도 그날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편의점에 볼 일이 있다면 아간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똑같은 옷에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얼굴의 순간 아내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 왔냐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글쎄 처형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놀란 처형을 보고 미안하다며 아내인 줄 알았다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예요. 처형이 내 행동이 싫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던 처형 생각이 나서 거실에 있을 처형을 두리번 쳐다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묘한 기운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어요. 처형이었어요. 처형은 요새 불면증이 심해졌다면서 자기 혼자 술을 조금 더 마실 테니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마시게 하는 건 마음에 걸려서 같이 얘기 나눠준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형이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금방 취한 처형은 정신을 잃은 듯 테이블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처형을 안고 안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쭉 뻗은 자세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처형을 쳐다보는데 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될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놓고 방을 나서려는데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혀꼬인 말투로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처형과 뽀뽀를 하게 되었어요. 눈 감고 있는 처형이 저를 막 끌어왔는데 저는 처형이 술이 취해 저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술 취한 여자가 힘이 왜 그리 센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미 처형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저도 모르게 처형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아차 싶어서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곧이어 잠에서 깬 처형이 화장실로 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저를 외간 남자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5일 동안 매번 술을 마시게 됐었고 아내는 술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녁에 친정에 가거나 친구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형과 총 5번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5번의 사랑을 나눈 후 처형은 형님이 정신 차린 것 같다며 다시 잘 지내본다며 아이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아쉬운지. 솔직히 그 다음 날쯤 처형과 터놓고 얘기해보려 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건 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처형에게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형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어째 날짜가 형님과 사이가 나빴었고 저와 며칠 지냈던 그 시기인 것 같은 거 있죠? 아내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데 언니는 남편과 사이도 별로인데 2번이나 임신했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설마 아내 임신도 못 시키는 저인데 처형에게 임신을 시킨 게 저는 아니겠죠? 저는 지금 제발 형님의 아이이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처형과 그 며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쇠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첫 번째 우연히 자던 날, 그 다음부터는 처형을 피했어야 했나.